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른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직전에 발견된 특이한 신호가 매번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특이한 신호는 매번 있었고 지금의 장에서도 그렇다면 그 신호는 무엇일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2023년도 9월 19일 오후 2시 10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서 촬영을 좀 쉬었습니다. 사실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코로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장 체크하고 방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전달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연준과 기타 주요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통화 정책에 초점이 아마 맞춰져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이번 주 일정만 하더라도요. 21일 목요일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FOMC와 기자회견 그리고 금리 결정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초점이 대부분 맞춰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페드 수요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선물 시장은 현재 5.25%에서 5.5%인 연방기금 금리의 변동 없이 압도적인 가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결 이슈로 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번 게 얼마나 높냐면 사실 거의 압도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거의 압도적이고요. 99%입니다. 네, 동결이 거의 99%고요. 인상한다가 1%입니다. 거의 동결한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그만큼 이번에는 거의 동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FOMC 금리 결정이 있는 달은 보통 횡보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거의 횡보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면 저점을 지켰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우리 선 그어놨던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제 줄 것인가가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지난 우리가 영상에서 복귀를 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과연 이 세력이라는 놈들이 이 입을 벌리고 있는 이 구간을 과연 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도 위도 주지 않고 아래도 주지 않는 개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옆으로 가는 횡보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고요. 횡보를 하는 구간의 비트의 방향성보다 RT의 방향성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썸네일에서조차도 알트코인 불장 시작 대응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영상 조회수만 하더라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보셨어요. 그만큼 지금 장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시즌이 도미너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래를 보고 있는 트레이더 맞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이 봉의 올리는 이 봉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봉이 오르는 원인이 뭐였냐, 일단 여러 가지 찌라시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좀 선별을 했을 때 그나마 조금 나왔던 게 블랙록 관련이었어요. 일단 저 상승했던 것 중에 가장 먼저 터지고 상승했던 게 블랙록에서 12,200BTC를 매입했다라는 기사가 터지고 그 다음 1시간 뒤에 상승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27,500달러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 찌라시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일단 14만 7천여 명의 팔로우를 보유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비트코인 NFG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18일 밤 기준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12,200개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찌라시든 아니든 간에 조금 아다리가 좀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블랙록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의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요. 이 상승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곳으로 제가 추려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블랙록조차도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블랙록은 ETF를 지금까지 신청하면서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현물 ETF는 무조건 승인이 될 거다. 시기의 문제일 뿐.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제가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 것 같고 블랙록이 이번에 매입한 게 단순히 인플루언서의 주장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는 거를 뒷받침할 근거를 가져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니에크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반야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약 4,400만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비트코인 선물 기반 상장지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뭐냐면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서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시각화한 그래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산을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냐면 바로 이 ETF예요. 이 기관들이 대부분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기관들이 사실상 개미들보다 더 돈이 많고 기관이 있어야 결국 개미들도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입증할 만한 자료가 이미 백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결국 이런 검증된 그래프와 시각화된 팩트 기반 자료를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투자자 유입을 유발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성장 가능성이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의 전문가들의 예측만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알 법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어요. 알다시피 팀 드래퍼 같은 경우는요. 북미 사업가인 팀 드래퍼는 비트코인이 2023년도 25만 달러, 여기까지는 솔직히 저도 믿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상승을 보고 있고 이 관점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진행했던 인터뷰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추정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또 있고요. 또 아담 듀로인 블랙스트림의 CEO이자 중요한 비트코인 개발자인 아담 백은요. 올해 8월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10만 달러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팩트 자료는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가져왔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상승론자죠. 이 베스트셀러이자 책 작가인 이분은 비트코인이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반감기 기점으로 12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세계적인 유명 투자자인 캐시우드는요. 아크인베스트가 가격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믿진 않지만 그만큼 다양한 분석가들조차도 상승을 계속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마이크 노브그라츠조차도요. 5년 내에 의심할 수 없이 50만 달러를 말하시는데요. 이렇게 뭐 100만 달러, 50만 달러, 25만 달러를 이렇게 줄기차게 말하시는 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승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톱니는요. 비트코인이 2024년 말까지 미화 18만 달러. 이게 공통점들의 평균치를 내보면 대부분 10만 달러 이상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현물 ETF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승에 대한 관점, 저도 현물 ETF는 결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저도 우상향이라는 거는 보는데 얼마까지 간다라는 거는 저는 섣불리 말씀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 있죠. 아서 헤이즈 여기 보시면 6만 9천 달러 그리고 정말 큰 JP모건 체이스 4만 5천 달러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를 내놓았고요. 판테라 캐피탈 암호화폐 자산관리 회사인 판테라 캐피탈은 4년 주기로 14만 8천 달러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스탠더드 차트 은행은 2024년까지요. 여기도 똑같이 12만 달러.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상승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 지표를 아시는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바로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입니다. 볼린저 밴드는요. 이 거래지표 개발로 유명한 존 볼린저라는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지표인데요. 그거를 만든 분이 이분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다시 초점을 돌려서 상위 밴드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암시를 이분이 했습니다. 지표를 만든 분조차도 현재 이번에 나온 차트를 통해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에 말을 했고요. 이분은 전설적인 트레이더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트레이더 존 볼린저의 이름을 따서 볼린저 밴드가 나왔고요. 이번에 나왔던 상승, 이 돌파, 이 흐름이 이 고점에 대해서는 다시 눌림목으로 내려왔지만 저하고는 사실상 관점은 좀 틀리긴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관점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번 상승이 지금처럼 더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 돌파를 보는 건데요. 이게 블러치 패턴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관점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지표의 개발자인 존 볼린저의 정말 전설적인 트레이더조차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입장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의 많은 명사들이 계속적으로 ETF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인트로로 잡아드렸던 정말 지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앞에 나왔던 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게요.
일단 그동안의 손실 중인 비트코인 장기 보유 지갑수를 룩로드의 자료에서 따와서 보면요. 상승이 나왔던 기점으로 보면 이런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이 나왔을 때 특이한 특징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아래에 있는 0부터 시작한 빨간색 박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손실 중인 비트코인 지갑의 수가 0에 도달했을 때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점으로 보면 여기거든요. 우리의 기점은 사실 여기거든요. 이 동그라미 치는 여기인데 사실 이 기점으로 보면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지갑의 손실이 0이 되려고 하면 한참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에 대한 거는 정말 먼 흐름이라 보고요. 왜냐하면 이 0이 됐던 구간들의 연도를 보면 거의 뭐 4년 주기, 5년 주기 이렇게 널뛰기가 형성돼요. 3, 4, 5 이런 식으로 널뛰기가 막 펼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3년, 4년, 3년, 4년이 평균적으로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21년부터 23년까지 이미 2년, 그리고 여기 3년.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반등 구간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구간이 0회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하나 중에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현재 이 수렴을 했던 0 구간이 되기 전에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의 이 지갑수를 보면요.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 번씩 떨어지고 급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턴하는 구간에 있어서 떨어지고 반등 오고 다시 쭉 오고 결국 이 우리는 우하향을 하는 것보다 지금 반등의 구간에 더 밀접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지표인 것 같고요. 결국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손실 중인 장기 보유 지갑수가 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0에 수렴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은 장 자체가 외봉으로 지금 외봉이잖아요. 쌍봉으로 한 번 더 가느냐의 기로에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많은 파도 중에서도 리얼라이즈드 캡 홀드 웨이브라는 파도를 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파도라는 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나타나는 게 보통 웨이브 파도형 형태라 하는데요. 이 지표가 보통 보시면 현재의 사이클 패턴은 상승으로 가기 위한 초입구일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파도가 치길 때의 잔잔한 물결이 큰 파도가 되기 위해선 처음부터는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이 퍼스트 사이클 무브 컴플레이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지금 사이클이 첫 번째 사이클일 수 있고 이 사이클이 점점 커지면서 거대한 파도로 가기 위한 쌍봉의 흐름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현재 기존의 썸네일에서도 좀 그렇게 잡아줬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진환 전문가님이 하는 말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원화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 뭐냐 기존의 줄기차게 주장한 센티멘트 사이클 맞아요. 이 관점에 대해서 무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관점에 대해서 과연 세력이 이 22,000 구간을 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1년에 몇 번 매매조차 안 하는 저조차도 시드를 넣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넣고 기다리냐 보시면 그때 그대로 저 투명하게 공개한 날짜는 7억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7억을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투입하는 거 정말 1년에 몇 번 안 보이고는 그만큼 이 구간을 주지 않을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봤을 때 세력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개미들이 결국은 가장 힘든 접근 뭐냐 횡보일 가능성을 전 열어두고 있어요. 그게 어떤 횡보냐의 문제인데요. 채널 자체는 일단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무슨 일이냐 이번 달 9월 기점으로 이 양봉이 나면 저는 두 가지 선택권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간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이평이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저항이 반대로 떨어지면은 하락이 깊어지만 버틴다는 거는 이평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렴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수렴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지도 생기고 저항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으로 갈수록 좁혀지겠죠. 그럼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시나리오 봉이 지금처럼 또다시 횡보동으로 나오는 봉 이렇게 해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3개월을 횡보로 끝내는 거예요. 또 하나 9월에 양봉이 뜬다. 10월에 장대로 이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1파, 2파 조정받고 이제 3파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거는 저는 속도가 빠르게 패스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패스트로 바뀐다는 거는 이 안에 ETF 승인이 빠르게 10월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ETF 10월에 도달할 게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맞추셔야 합니다. 이더리움 ETF. 10월 16일에 이더리움 ETF가 앞두고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거의 사실 한 묶음이기 때문에 10월 16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ETF가 있어요. 결국 이게 만약 일단은 현재로서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올려치는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승인과 가결의 여부를 다 떠나서 먼저 횡보를 해서 개미들을 아래도 주지 않고 위도 주지 않고 지금처럼 알트들의 움직임을 위아래로 털면서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패 코인들은 어차피 수수는 원래 그런 거고요. 밟고 알트들 움직이면서 비트코인 나중에 쏘아 올리고 그러면 알트들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뒤로 가잖아요. 그럼 비트가 조정하더라도 알트는 뒤늦게 조정을 받고요. 조정받은 게 저점보다 낮기 때문에 또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개미들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거가 없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최근 그 이더리움 투자자의 현황인데요. 이 고래가 어떤 고래냐면 본인이 단타보다는 스윙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고래의 지갑 주소를 추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 2주 전에 바이낸스로 약 4천만 달러, 약 500억을 입금했고요. 그곳에서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눠서요. 1차, 2차로 나눠서 이더리움을 샀어요. 그게 얼마나 샀냐면 19,000개 정도를 이더리움을 구매했습니다. 결국 10월 19일에 이더리움 ETF 있고 수익률이 좋은 고래가 2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미리 사놨고 현재까지도 매도하지 않고 묶여져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장에 대한 판단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다면 저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일단 주봉상으로 나왔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손절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땡기면 빠르게 이제 22,000을 터치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겁니다. 약 3,000달러 이상의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박살이 나겠죠. 결국 이 구간을 지킨다고 하면 이제부터 남은 거는요. 주봉상 라운드 형태를 만들 겁니다. 대상승장에 나왔던 패턴들을 보면 리플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리플이 2017년도 상승 전에 보시면요. 지금 형태와 같이 라운드형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대폭발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현재의 차트만 봤을 때 라운드 형태의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시간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월봉상 횡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 형태가 맞는다고 하면 눌리고 상승으로 대폭발이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 세력은 이 구간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저는 놓여있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섣불리 진입보다는 저도 계속적으로 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저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거는 횡보의 값이 고점은 정해져 있고 저점은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형태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저는 알트코인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횡보가 오래될수록 알트코인은 뛰어오를 겁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 덤프로토콜, 리퍼리움, 유이코인이고 상패의 직전을 간다고 하지만 특정 코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승으로 턴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월봉상으로 장대 나왔죠. 제가 멤버십에서는 이미 말했었는데요. 윗꼬리가 긴 애들은 이제 향후에 윗꼬리를 감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스톰엑스 마찬가지고 특정 코인들은 제가 멤버십에 다 잡아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만큼 알트들에 대해서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특정 알트들은 박스권 안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해서 위아래를 털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일봉상으로 보면 고점이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라운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고요. 아직까지 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현재 장에 올바른 이해를 한 상황에서 어떤 코인들의 맥시멈적인 호재들이 남아있는지를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기존에 제가 제 이진한 방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외시 투자 그룹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으신 분들 추려서 텔레그램 입장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의가 사실 저희 고객센터로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저희 외시 투자 그룹 중에서 요번에 수익률 굉장히 높으셨던 분, 이번 달 이런 장
시장에서도 거의 2천만 원 넘게 수익 내신 분이 있는데 텔레그램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입장하시고요. 200명 정도 입장할 수 있게끔 제가 마련할 테니까요. 입장하시고요.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이었습니다.